반갑습니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광복 71주년입니다. 71주년 이제 해방동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해방 때 태어나신 분들이 71년이 된 뜻깊은 날이죠. 그래서 1995년도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은 한 GDP가 3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일본 같은 데는 1995년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GDP가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00% 성장, 일본은 30% 하락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과 일본은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방을 맞이해서 어떤 그 독립운동했던 그 독립투사 열사들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복절 부동산 따라잡기 1부는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전화 상담에 앞서서요. 이번에 준비하신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조금 전에 제가 해방동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1945년생이 지금 한 71세, 한국 나이로 한 72세 정도 되는데요. 내 집 마련 3종 세트라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연금이 내 집 마련 3종 세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60세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주택연금이라 그러죠. 주택연금.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제 9억 원 초과의 주택에 대해서도 연금을 추진하겠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연금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주택연금 플러스 국민연금 다 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택연금하고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제 뭐 퇴직연금, 뭐 기업연금 이런 것도 있죠. 퇴직연금. 그래서 3층 보장제도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런 주택연금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주택 대출이 있는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이 있는 분들이 연금을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 상환을 해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인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5억이면은 50%면 한 2억 5천만 원에서 75%면 한 3억 5천만 원 정도를 일시적으로 이제 인출을 해서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환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되는 거고요. 또 취약계층에게는 주택연금액을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율을 높이 불이를 해줌으로써 연금액을 많이 준다. 그 다음에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론이라고 있는데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죠.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 연금 가입 시 이자를 다운시켜주겠다. 다시 말해서 보금자리론의 이자를 하락시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6년 상반기를 봤더니 한 70% 정도 증가를 했더라. 앞으로는 1년에 10,000명 이상씩은 지속적으로 연금이 가입이 될 것이다. 앞으로 50년 이후에는 50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10,000명 정도는 가입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3억짜리 집이 한 채가 있을 때는 연금에 가입하면 60세부터 수령을 하면요. 월 68만 원이에요. 70대부터 수령하면 뭐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죠. 9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래서 2.72%의 어떤 수익률은 아니지만 수익률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원금 대비 2.72%를 사망 시까지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꾸준히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2월 달에 지금 재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추진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재산세도 감면해줘요. 다시 말해서 복지 혜택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겠다. 이를 한번 도표를 한번 살펴보면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도 해줘요. 2주택자에 한해서 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해주는 것이죠. 3년 이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처분을 해라 라는 거고요. 또 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1% 인하를 0.1%를 인하를 해주고 가입비 그 다음에 연보증료도 한 1%쯤 받고 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취약계층에 대해서 5.5%를 산정을 해주는 것이죠. 일반인 같은 경우는 4%대 지금 불이를 해주는데 그리고 연금 지급액 같은 경우도 45만 원에서 이렇게 54만 원으로
연금 지급액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떨어지는 은행 퇴직연금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 1.6%밖에 불이를 안 해주죠. 1.6%.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취약계층이 아니다 손치고 일반적으로 일반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4.5%를 불이를 해준다고 봤을 때 한 3배 정도의, 3배면은 굉장히 큰 차이죠. 3배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더 얻고 있다. 물론 이제 기대 여명이랄지, 그다음에 재산정률이랄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 현재 자체는 2배에서 3배까지도 이렇게 더 많은 불이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9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연금이 추진되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이나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재건축이 됐을 때 9억이 넘어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3구역을 7개 블록에 나누어서 공공건축가 6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90m 이하죠. 소월길 7부 농선에서 90m 이하로 지어라. 다시 말해서 30층 이하가 될 가능성이 많고 20층에서 25층이 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4,200명인데요. 한 1,500가구 정도를 늘려서 5,700가구로 짓는데 230%다. 다시 말해서 구릉지고 일종이 있기 때문에 250%를 다 찾아먹지 못하는 것이죠. 대지 지분당 한 6천만 원에서 6,300만 원 정도 지금 가고 있고요.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제. 1구역이 해제가 되니까 한남 뉴타운 1구역을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를 수익 목적으로 상가를 사서 수익형으로 사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재개발이 된다. 또 뉴타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시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왜? 전체적으로 직권 해제가 될 가능성이 90%가 훨씬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는 일부 전치를 하고요. 4구역은 추진을 합니다. 5구역도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지만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입지다. 다시 말해서 평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2,100만 원에서 2,190만 원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지금 되는데요. 거의 이제 위례 신도시 정도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거주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편의시설이 집중된 7단지를 굉장히 선호를 했어요. 7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3.3제곱미터당 3,400만 원이 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밀려가는 것이죠. 뭐 우산 효과로서 밀려가면서 투자 목적으로 인해서 11단지는 2,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3,400만 원부터 2,200만 원까지 광범위하게 목동 아파트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표로 한번 살펴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분당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간다고 볼 수가 있고 빌라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에서 한 6,500만 원 정도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동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좋은 구역은 현재 있는 용적률이 낮은 5구역이 가장 좋고 현재 입장에서 용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목동 8단지, 5단지가 가장 좋고 8단지가 사업성이 가장 저하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광복절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도시교육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표님과 함께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번호 02511-0105번 열려 있고요.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면서 상담 시작할게요. 네,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그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정로의 그 두산 위브 파빌리언 오피스텔 17평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1,095만 원에 임대 중이거든요. 예. 그걸 제가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언제가 매도 시점이 좋을까 좀 상담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보유하신 오피스텔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최근 시세는 좀 알아보셨어요? 잘 못 알아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 2억 5천 정도에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산 리브 파빌리온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매도 시기 잡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억 5천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지고 있다고요? 네네, 대충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00에 9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현재 1,095에 임대 중이고요. 1,000만 원에 95만 원, 2억 5천 정도.
그럼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한 이게 1,100만 원 정도나 이게 2억 4천 하면은 수익률이 한 4% 정도 되네요. 수익률이?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준공이 언젠가요? 준공이? 제가 준공이 지금 한 10년 정도 뭐 이렇게 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두산 파블리온이 이게 종각역과 과가문역 뭐 입지 여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구고 좀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네. 이제 보유 의견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그 네, 이유가 네.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네.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는 수익률과 공실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공실. 수익률은 네. 높아야지 좋고 공실률은 낮아야지 좋겠죠. 수익률이 네. 높고 공실률이 낮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수익률이 높으면 공실률도 높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낮습니다. 뭐 3%, 2.5% 이래요. 아파트 10억짜리들도 2%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은 공실률도 낮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으면 공실률이 높고 수익률이 낮으면 일반적으로 공실률이 낮은 경우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익률은 높지만 공실률은 낮은 이런 부동산을 원하잖아요. 네. 시청자님. 그래서 이 수익률이 높고 공실률이 낮은 부동산은 찾기가 힘듭니다. 수익률이 높으면서 네. 공실률이 없으면 다 거기다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네.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매칭을 시켜야 되겠다. 미스 매칭이 아니고 매칭을 시켜야 되겠다고 봤을 때는 수익률은 4%에서 5%가 맞고 4%에서 5%가 맞고 공실률은 5% 이하여야 되겠다. 이 부동산을 보면은 그거를 다 충족시키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네. 2억 4천에서 2억 5천 정도 나간다고 봤을 때 혹시 다른 데로 갈아타거나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면 보유를 네. 하시되 투자를 원하시면은 이거를 전세나 대출을 활용하셔가지고 자금을 마련하셔서 다른 쪽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익률이 높고요. 공실률은 적은 오피스텔입니다. 이제 뚜렷하게 특별하게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면요. 보유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임대 수익 목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네, 노원역 상계주공 7단지 21평이랑요, 네. 역삼동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7평 어디로 네. 투자할지가 궁금해서요. 그럼 지금 월세 수익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각각 지금 월세 시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상계주공 7단지는 네, 지금 1천에 70이고요. 네. 그 역삼동 푸르지오시티 같은 경우도 1천에 80 정도예요. 1000에 70, 1000에 80 정도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상계주공 7단지가 나을지 아니면 강남역 센트럴 프로지오시티 오피스텔이 나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계주공 7단지 가보셨나요? 네네. 시세가 얼마 정도 되나? 21평이라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시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매매는 3억 2천 정도고요. 네. 전세로 해서 2.2억 정도? 2억 2천? 2억 2천. 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역삼동 센트럴 푸르지오인가요? 푸르지오 시티인가요? 역삼 푸르지오 시티요. 푸르지오 시티. 네.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도 있고 푸르지오 시티도 있고 강남역 푸르지오도 있고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푸르지오가 네네. 한 3개, 4개 정도 있어서 네. 센트럴 푸르지오가 아니고 푸르지오 시티. 네, 푸르지오 시티. 이게 몇 평이죠? 7평? 이게 7평. 네. 7평이면 한 14평 정도 분양을 했을 텐데, 그래서 네. 7단지하고, 그 다음에 역삼동 푸르지오 시티라고 봤을 때는 강남역에서 접근성 자체가 뭐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 오피스텔인데, 이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2천이고, 이게 1000에 70, 1000에 70이고, 이게 1000에 80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1080인데 이쪽에 이제 호재가 많아서 7단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7단지 같은 경우가 작년만 하더라도 한 2억대 중반 정도 갔는데
네. 20% 이상 지금 오른 상황이거든요. 한 25%, 30%까지 지금 거의 육박하는데 이 창동역에 보면은 뭐 스타트업 존, 글로벌 라이프 존, 뭐 글로벌 비즈니스 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전부 해서 이 존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호재가 있고 해서 이 7단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7단지가 많이 올랐다. 한 20%에서 30%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형, 이게 한 2억대 중반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6, 7천 정도 오른 상태에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이게 840만 원이면은 뭐 한 3억만 계산하더라도 한 3%가 지금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계동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한 4%, 5% 정도 나와야지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 프루지오 시티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한 96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2억대죠? 이거 2억대 중반인가요? 얼마 정도 되나요? 2억 한 6천 정도 돼요. 2억 6천? 네. 2억 6천이면은 뭐 거의 4%째 정도 수익률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익형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역삼역 프루지오 시티를 권장을 해드리고 두 번째, 앞으로 시세 차익, 올라갈 가능성 자체를 봤을 때도 역삼동 프루지오 시티다. 다만 세 번째, 개발이 더 호재가 있는 이런 거는 상계주공 7단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시세가 다 반영돼 있다. 그리고 창동에 엑스포 시설, 엑스포라고 그러는데 엑스포, 그다음 컨벤션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벤션 시설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개발 호재는 있으나 축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역삼동 프루지오 시티를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상계주공 7단지 같은 경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찾으신다면요, 역삼동 프루지오 시티 매수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문정동에 네. 127-1번지의 그 빌라 2층을 하나 보유하고 있어요. 한 3년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2015년 6월 30일 날 네. 재개발 지역이라 조합 설립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2012년 제가 상계가 2012년에 1억 9천에 샀거든요. 네. 전세 6천만 원에 주고 있고 대지 지분은 한 8평 정도 돼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시세로는 부동산에서는 뭐 평당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매도를 좀 할까 네. 생각하는데 언제쯤이 괜찮은지 예, 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정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 보유하고 계신데요. 매도 여부 네. 그리고 매도 시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억 9천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1억 9천에 매수를 하셔서 3.3제곱미터 3천만 원이면 지금 한 네. 2억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2억 4천에서 네. 2억 5천만 원 정도. 네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상승했네요. 네, 그 정도 한 축하드립니다. 네. 2, 3년 만에 뭐 한 20% 정도 수익이 가능했는데 현재 지금 이게 조합 설립 인가가 났나요? 네, 2015년 6월 30일 날 네.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조합 설립 인가 이제 드디어 났네요. 네. 조합 설립 인가가 네, 네. 났으면 이쪽에 잠실 쪽에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는 데도 있고 뭐 추진위원회 동의서 모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네. 지금 가장 빠른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옆에 보면 이제 문정시형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네. 문정시형 아파트가 송파구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고 저렴한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요즘 광남 캐스빌 아파트 옆으로 해가지고 이게 세대수가 한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이게? 시형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앞으로 건립 세대수가 한 1000세대 가까이 되나요? 건립 세대수. 그 정도 되는 거라고. 1000세대 정도. 그래서 한 네, 700세대에서 1000세대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지금 대강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 되는데 네.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네. 지금 3천만 원이라고 말하는데 3천보다 더 올라갑니다.
송파구에서 네. 최초로 되는 단지고 이 옆에 보면은 이제 송파 파인타운도 있고 위쪽에 네. 헬리오시티, 뭐 가락시형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올라가는 지역이니까 일단은 한 4천만 원까지는 보유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네. 전체적으로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데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는 헬리오시티하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지금 공동주택 이렇게 단독주택 보이는 게 이게 위례 신도시예요. 위례 신도시. 그래서 위례 신도시하고 헬리오시티에서 양쪽에서 지금 쳐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다만 네. 매도 시기는 헬리오시티가 이제 한 9억 정도인데 이게 10억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헬리오시티는 적정 가격 9억이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강남 재건축이 한 2억씩 올라가기 때문에 헬리오시티도 1억 정도는 올라가리라 보고 헬리오시티가 한 9억 5천 정도 가는 시점까지는 보유를 하시고 그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문정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중이거든요. 목표 가격까지 다 보유를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문자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화면으로 상담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네, 9145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강남 재건축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데 개포주공 3단지를 청약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청약해도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개포주공 3단지 청약 여부에 대해서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남 재건축이죠. 그래서 개포 3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이렇게 쭉 7단지, 8단지까지 있는데 9단지까지 있죠. 그런데 이 개포 3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2단지 레미안 블레이스티지는 분양을 했고요. 3단지 같은 경우가 주택 분양 승인을 내지 않고 있어요. 분양 승인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택 도시기금에서 9억 이하에 대해서 분양 승인을 내지 않겠다라는 것과 개포주공 3단지에 대해서 분양가를 하락을 시켜라. 분양가를 낮추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 보증이 들어가야지만이 분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상 HUG라 그러죠. 이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주택보증공사, 옛날로 말하면 대한주택보증인데 이거를 공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산하라라고 볼 수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규제. 강남 재건축이 버블이다라고 국토교통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블이라는 것들은 2008년에 지금 현재 개포주공이 10억이었는데 현재 만약에 이제 11억이라고 손 친다고 봤을 때 지금 강남 재건축들이 대부분 한 1억씩은 올라 있는 상태예요. 버블 대비 2008년. 그래서 우리는 이 버블을 좀 주시를 해야 되겠다.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2008년 최고점을 2006년에서 2008년에 최고점을 넘는 단지들은 버블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현재 상황에서는 버블이지만 이게 3년이나 4년 뒤에는 또 버블이 아니겠죠. 여기서 30%가 빠졌다가 다시 30%가 올라가는 이런 형국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2008년 가격을 회복한 단지들은 정상적인 단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는 버블은 다 해소가 되었다.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났죠. 2006년, 8년 피크 때 하우스푸어들이 많이 양산이 됐었잖아요. 그 시점보다는 거의 10년 가까이가 지났기 때문에 그 최고점까지 가는 건 맞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이거 25평 기준에서 다 11억 정도 가는데요. 20평대가 11억 정도 가는 이 1억은 버블이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국토교통부 생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려라. 그러면 시장의 논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가가 이거를 가격을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은 이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3단지가 언제쯤 분양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국토교통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달에 분양을 할지 아니면 다음 달 추석 이후로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들은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한 14억에서 30평대를 14억 5천까지는
30평대를 분양승인을 내리려고 하는데 15억을 넘겨버린 거예요. 15억을 넘기고 16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테라스 하우스도 있고 해서 약간 틀리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30평대가 여기서 16억이면은 반포라에는 다 20억을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2006년이나 8년처럼 버블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기준점 자체를 2006년에서 2008년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6년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개포동 쪽 라인은 2006년에서 2008년 버블인 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넘어간 부분은 버블이다 생각하고 이거 2, 3년이면 회복은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2% 3% 간다고 봤을 때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투자를 하실 때 좀 따져보고 해야 되겠다. 이 3단지 같은 경우도 경쟁률 자체가 제가 봤을 때 50대 1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가격을.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묻지마식으로 9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아진다 손 치더라도 묻지마식으로 청약하는 것은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청약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다면 이제 문자 사연 하나 더 짧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1674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상계동 주공 11단지 24평 보유 중인데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매도 타이밍 알고 싶고 현금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먼저 상계주공 11단지 이제 매도 시기 알아볼 거고요. 여유자금 5천만 원으로 투자처까지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계주공이 한 2만 6천 세대 정도 됩니다. 상당히 지금 큰 단지죠. 조금 전에 제가 뭐 8단지, 7단지 이런 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계주공이 6단지, 5단지 해가지고 저 위에 마들역 쪽에 11단지, 12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아파트 단지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호도는 굉장히 낮아요. 왜? 동부간선도로 밀리고 서울 시내 접근성 자체가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매도를 하는데 이 타이밍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갈아탈 지역이나 여유 자금이 있으면 즉시 매도를 하고 갈아타는 게 맞고 지금 5천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 5천만 원 가지고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억짜리 주택을 5억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이면 내후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7년 말 2018년 2월 달에 끝나는데요. 2018년 상반기 정도 갈아타기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2018년 상반기. 그다음에 이 5천만 원 투자로서는 강남 3구에 수익형 부동산, 소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상담 함께 해드렸습니다. 저희 시험공개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복절인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분은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